안녕하세요. 잘 벌고 잘 쓰자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소비로 스트레스를 풀었고 쇼핑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했으며 맛집 가는 게 취미였어요. 대기업에 다녔음에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멘탈도 유리 멘탈이어서 들어가기 힘든 대기업을 3년 만에 때려쳤어요. 끈기도 없고 인내심도 없는 철부지였어요. 1, 2만 원짜리 물건은 푼돈이다 저렴하다 생각해서 막 썼고 할부로 막 긁었더니 월급 통장은 늘 통장이 되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돈은 있겠거니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깽거루족이었던 저는 부모님이 그 당시에는 잘 사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바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이셨고 투자를 잘 하셨던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얻어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가족 모두 경제관념이 없고 돈을 우습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이소 가서 가격 생각 안 하고 계산할 때 보면 돈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세일한다고 하면 더 사고 원 플러스 원 한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도 더 챙기고 나름 소비를 잘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모인 돈은 없더라고요. 절약과는 거리가 먼 친구와 며칠 전 통화를 하는데 자신은 매달 마이너스로 산다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남편보다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월급도 많고 시댁에서 용돈도 넉넉히 주는데 늘 돈이 모자르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친구가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7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명확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부자가 막연히 되고 싶지만 시댁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지내기 때문에 생활비가 빵꾸 나면 그걸로 메꿔야지 하고 생각하게 되어 굳이 힘들게 계획하면서 살아야 할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댈 곳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의 노후까지 자칫 가족 모두가 가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도 독하게 마음먹고 절약을 해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얼마큼 모아서 어떻게 불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니 힘든 절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달에 카드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고 지내더라고요. 남편 월급 내에 적응하여 그 안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냥 신용카드로 막 쓰는 것 같더라고요. 통화 중에 온라인 쇼핑에만 쓰는 카드가 있는데 400만 원이 나왔다고 놀라더라고요. 만약 남편 월급이 400만 원이면 한 달이 4주니까 한 주에 100만 원씩 써야 되고 더 그거를 쪼개보면 일주일이 7일이니 100만 원을 7로 나눠 하루에 14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하루 14만 원을 넘게 쓰지 말라고 말해 주었어요. 세 번째로는 적은 돈을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길에 아이가 나서 학교로 가보는데 아이가 과자를 사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쩐지 맨날 집에 오면 밥을 안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진 찌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돈이 도대체 어디 있어서 먹었냐고 추궁하니 집에 여기저기 10,000원, 1,000원, 100원짜리가 굴러다녀 그걸 모아서 몰래 가게에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티끌을 모아서 부자가 되기는 힘들지만 작은 돈도 돈 관리를 잘해야 큰 돈이 있을 때 지출 또한 계획적으로 생활할 수 있거든요. 돈은 필요할 때 모으는 게 아니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모아야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인드가 절약 마인드가 되어야 큰 돈이 생겨도 잘 계획해서 불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여행을 돈을 모아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다녀오더라고요. 돈을 모으지 못하니 일단 마이너스로 다녀와서 갚지 뭐 하더라고요. 돈을 힘들게 모아 가게 되면 예산 안에서 소비를 하게 되지만 일단 마이너스는 과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마이너스로 다녀오니 또 매달 돈이 빠져나가 더 돈을 못 모으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심이 부족해 주식, 부동산도 조금만 떨어지면 팔아버리더라고요. 부동산도 2년을 보유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빼고는 차익에 대한 세금, 즉 양도세가 비과세,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2년을 못 참고
오르내리는 걸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주식은 어차피 웬만한 탄탄한 기업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냅둬라 해도 불안해하면서 팔아버리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은 부동산 및 주식은 모아가는 것이지 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인내심이 부족한 이유는 공부가 덜 되어서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로는 남들이 사는 기계는 다 사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얼음 정수기, 물걸레, 로봇 청소기 등 유행하는 제품은 다 구비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커피콩까지 갈아주는 카페에나 있을 법한 커피 기계로 바꿨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물론 최신 기기가 편하고 좋긴 하나 남들 다 살 때 사고 남들 다 하는 것 하면서 부자 되는 길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곱 번째로는 실행은 하지 않고 한탄만 하더라고요. 블로그, 쇼핑몰 등등 몇 년 전부터 해보라고 권유를 해왔으나 절대 시도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부동산 등의 좋은 강의를 보내줘도 보지 않더라고요. 수입에 대한 고민은 늘 하나 실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발전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게 많은 부분이라 이야기하면서 반성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절박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을 알아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침에 조금만 일찍 부지런을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매번 택시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짧은 거리니까 얼마 차이 안 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된다면 매번 택시를 타게 되고 그 돈이 쌓이면 적은 돈이 아니겠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절약하려고 지키다 보면 예전보다는 생활 수준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부자가 되면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와 함께 힘든 절약 노하우 같이 공유해요. 좋아요, 알림,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